지난 3월 19일 토요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충청북도 교육청이 주관한 학교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포럼이 충청북도 진로교육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전에는 교육 당사자 포럼이 진행되며 오후에는 청소년 포럼이 교사, 학부모, 교육행정가, 환경교육 전문가, 연구자 등의 교육 당사자 70여 명과 서울, 인천, 경기, 경북, 충북, 광주, 부산 등 전국 100여 명의 청소년이 단 한 가지의 이유로 같은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인데요. 바로 지구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일, 정책 제안을 위해서입니다. 이번은 또 교육부와 협업해서 우리 충북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는 충북의 어떤 그런 인력들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 또 서울 이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하이브리드형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또 새로운 어떤 토론의 어떤 형태로 입체적이고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온오프라인 통합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한 이번 포럼에는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20여 명의 퍼실레이터가 함께했습니다. 말씀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저만 뭔가를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런 업무를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나눠져 있고 마다 퍼실리테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의견을 종합해서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들의 의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가 이 활동 전에 200여 분의 설문 응답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의견까지 잘 녹여서 그 비중을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전 교육 당사자 포럼은 온라인 4팀, 오프라인 4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일부에서는 학교 탄소 중립을 위한 교육 방향부터 지역 연계 방안, 교육자료 개발과 학교 건물 활용 방안, 교육예산 지원 방안 등 11가지 주제로 토론하였고 남들이 바라보는 학교는 교육기관이니까 환경교육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교사들이 솔선수범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참 부끄럽지만 아니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잔반 없이 다 먹어야 된다 하지만 실상 교사들의 그런 모습에서 사실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느꼈던 그런 자연과 연결감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교실에서 이렇게 키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자연과 얼마나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들어요. 2부에서는 모아진 정책을 분류, 정리하여 발표하는 시간에 이어 아이들한테도 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 아이들 상황에서는 메타버스나 온라인에 접속해서 하는 게 훨씬 빠르고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오다가 또 이렇게 눈도 만났는데 저희는 이제 여기서 나왔던 많은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환경교육을 하지 말고 탄소 중립 교육을 하지 말고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아직 푸릇푸릇한 예비 교사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예비 선생님들에게 환경교육을 의무화했을 때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급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선호도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해오던 분들이 많았던 만큼 참여자들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 공감과 기대, 반가움을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이런 걸 조금 관심 갖다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느낀 게 나 혼자 한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외롭대야 되나? 근데 오늘 사실 여기 올 때 그렇게 많은 기대는 안 하고 왔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 저희 팀 여러분들하고 한데 너무나 이렇게 같은 고민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다는 거에서 저는 약간 정말 이렇게 많은 어떤 팀 동료를 만났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내가 부산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전국 각지에서 또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니까 약간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좀 많은 이렇게 힘과 용기를 얻어갑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또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해서 이 그 탄소 중립 혹은 기후 위기와 관련된 어떤 그 위기 의식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이 굉장히 기대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런 정책 제안 포럼이나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자주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후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척 우리가 그런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고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학생들을 적응시키는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당장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저희가 교육 문제를 얘기할 때 잘 얘기되지 않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뭐 쓰레기 분리수거 조금 더 잘하고 아니면 뭐 물 좀 절약하고 이런 정도의 교육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 주체인 우리 청소년들의 이야기는 어떠한 목소리보다도 어른들에게 큰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바로 그 과정에서부터 아이들의 배움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채식 급식이 있다라는 걸 알아주고 이런 식으로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실천을 기대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있었던 청소년 정책 제안 포럼은 지난 2월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중학교 2개교를 포함한 전국 고등학교 14개 팀, 100명의 학생들이 각 팀별 지도교사 14명의 멘토링을 받으며 이번 정책 제안을 준비한 것인데요. 그 에코선사 허브라는 동아리를 2년째 해왔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사실은 에너지 전환이나 아니면 학교의 생물 다양성 증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활동을 해왔어요. 저희가 이제 그럼 활동한 그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게 이제 에너지 전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그 연장선상으로 거의 매일 1시간 혹은 최근 마지막 주에는 2시간씩 모여서 환경 문제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대상을 찾아서 인터뷰도 하고 정말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절실함과 그다음에 모든 이 문제를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나라의 모든 청소년들이 함께 알아야 되고 청소년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는 학생들이 탄소 중립에 대한 개념도 본인들 나름의 진로라든지 관심사에 맞춰서 다양한 그 자료를 탐색하고 활발한 토의를 통해서 그럴듯한 정책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장이 마련됐다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유리병의 재활용률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빈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입니다. 빈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 과정 같은 경우 주민센터의 공간이 흡사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위해선 주민센터 2월 21일에 있었던 온라인 지도교사 세미나를 시작으로 정책 제안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주제로 연 강의와 토론. 선생님께서 정책 제안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예를 들어 희망하는 내용을 정책의 형식을 갖춰서 하려면 갖춰야 할 것들이 있을 듯 하고요.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 제안은 해외 사례와 같은 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시장이 할 수 있는 일,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 이게 이제 다 다르잖아요, 역할이. 국회의원이 또 하는 일이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 좀 들어가 보면 거기에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 어떤 모든 선거에 나왔던 후보들의 그 정책들이 다 거기 다 올라가 있어요. 각 지역에서 3회 이상 동시다발로 진행한 사전 수기 과정은 학생들에게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사용을 생활화하게 되면 청소년이 어떻게 될까? 저희 학교에서 음료수 발생 순환기가 했던 것 아다아다 파이팅!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많고 저희들이 저희의 후손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이제 저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탄소 중립 정책 포럼, 정책을 제안하는 포럼 같은 데도 나가서 꼭 한번 어떤 저의 의견을 내고 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는 청소년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이용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 이용료를 늘리기 위해서 마일리지에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주로 걸어다니는 학생들은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드디어 한자리에 모이게 된 청소년들. 일부는 학교별로 준비한 정책을 직소 방식으로 온라인 6개 팀, 오프라인 8개 팀으로 재구성해 자신들이 준비한 정책을 다른 팀에게 소개하고 다른 팀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채식급식을 그러면 열흘 중에 하루 정도는 하게 되실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나요? 지금 제 생각에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그러다가 채식급식 시행률이 낮아지면 어떡하냐 그걸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유동적으로 실시하되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최소 뭐 5번, 7번은 실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육식에서 얻는다. 육식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게 뭐냐면 비실이라는 비타민이에요. 근데 이거는 해조류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비닐봉지 값이 20원에서 50원으로 올랐는데 저희 친환경은 100장을 써야 1,000원을 주는데 그럼 너무 보상이 적지 않냐 그런 지적도 받았고 그러면 사실 아까 전에 저랑 지원이랑 발표할 때는 뒷부분에 조금 더 치우쳐야 하는데 시간이 약간 잘못 안배를 한 것 같아서 이렇게 다듬어진 제안은 총 14가지. 탄소 중립 스마트 학교, 급식 실음료 디스펜스 활용, 기후위기 융합교육, 에코마일리지 통합제도 등 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선언에 맞게 학교를 직접 재설계 구성해보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은 저희는 자주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종이 쇼핑백부터 차근차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정아리 프로젝트는 청정한 에너지, 자원순환, 옥상 녹화 총 3개의 분야에 대한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나타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에서 융합을 해야 하잖아요. 함께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고 지구를 위한 생각의 크기를 키울 수 있던 자리. 학생들에게는 이번 정책 제안 포럼이 어떻게 기억될까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많은 회의를 했었어요. 저희 친구들이랑 여러 얘기를 나누면서 그냥 혼자만 했던 생각이 발전되기도 하고 뭔가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하는 아이디어를 받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책은 딱 잘라서 어떤 정책이 좋고 어떤 정책이 안 좋을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지만 적어도 깊이 고민하고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결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완성도가 높은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사례 같은 것도 조사가 많이 되어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이를 실현시켜내는 일. 그것이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지구를 살리는 우리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 대한 응답은 바로 우리들의 실천일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학교가 먼저 시작합니다.